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혹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산책길에서 이어폰을 끼고 계신가요? 어디에서든지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건은 프랑스 리옹에서 실제로 일어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문화 도시 리옹 생마르탱 클리닉. 이곳은 하루 입원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사립 병원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병실마다 최신식 장비와 개인 비서, 전용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호화롭고 유명한 병원이라 해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VIP 병동 8층, 그 안쪽 깊숙한 곳의 한 병실. 지금 이곳에는 한 가족의 울음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패션 뷰티 그룹인 르노 뷰티의 회장, 앙투안 르노. 평소에는 언론 앞에서 늘 자신감 넘치고 위풍당당한 재벌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은 그의 17세 외동딸, 엘렌 르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앙투안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 수십억 유로를 기록하는 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그는 그저 사랑하는 딸을 살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작은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엘렌은 3달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열과 전신염증으로 면역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든 첨단 의료기술을 동원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항생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심지어 최신 유전자 치료까지. 이미 치료비로만 수십억 원이 들어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프랑스 의학계의 권위자이자 병원의 수석의사. 로랑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유럽 의학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렸지만 이번만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엘렌의 어머니, 마리 르노는 며칠째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눈물에 번진 화장기와 떨리는 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매달리듯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올 시간도 아니었고 의료진의 회진도 끝난 뒤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자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르노 가족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누구죠?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간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환자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꽤 유창한 프랑스어였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도운다고요? 당신이 의사라도 됩니까? 앙투안 회장은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젊은 동양 여성이 자신들의 딸을 구하겠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 정식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요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로랑 박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최고의 의료진이 3달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본 환자예요. 그런 환자에게 민간요법이라니 정말 황당하군요. 마리도 격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꿀이니 마늘이니 하는 미신으로 희망 고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실 안은 금세 냉소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엘렌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 배운 방법인데.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그러자 앙투안 회장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께 배웠다고요. 지금 세계 최고 병원에서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의사들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할머니께 배운 민간요법으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고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의사들과 가족들은 모두 경멸하는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순간 침대 위에 엘렌이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엘렌 제발. 마리가 울부짖으며 딸의 손을 붙잡았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위험 수준입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실은 순식간에 긴급 상황이 되었다. 의료진이 몰려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지민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제 방법을 시도하게 해주세요. 단 10초만 시간을 주신다면 기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과연 이 작은 한국 여성이 프랑스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삑삑거리는 모니터 소리,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울먹이는 마리의 목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한지민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10초만 시간을 주신다면 앙투안 회장은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했다. 눈앞에서 딸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로랑 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환자의 면역 체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멸균 처리되지 않은 재료를 섭취하게 하면 감염으로 즉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간호사가 외쳤다. 심박수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심폐소생술 준비해야 합니다. 마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안 돼.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지민은 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는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닿았다. 그 광경에 모두가 놀랐다. 작은 동양인 여성이
재벌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 그것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다. 앙투안 회장은 흔들렸다. 의사들의 냉정한 조언과 앞에서 간절히 빌고 있는 소녀 사이에서 그의 시선은 계속 오갔다. 그때 딸 엘렌의 몸이 또다시 크게 떨렸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다. 심정지 위험 간호사의 외침이 병실을 가르며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앙투안 회장은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민은 눈물이 맺힌 얼굴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병실 안이 술렁였다. 로랑 박사와 다른 의사들은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지민을 노려봤다.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미신에 불과합니다.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환자를 만지다니. 법적으로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지만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엘렌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황금빛이 감도는 꿀, 신선한 생강, 그리고 잘게 다져놓은 마늘이 있었다. 순간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 정말 저걸 쓰겠다는 건가요? 마리가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는 수십억 원짜리 치료를 다 했는데 당신은 고작 부엌에서 꺼낸 재료 몇 개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민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약재입니다. 꿀은 항균 작용, 생강은 강력한 한겸 효과, 마늘은 면역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정확한 비율로 조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동양의 미신일 뿐이죠. 21세기 최첨단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조롱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민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강판에 생강을 갈자 매운 향이 퍼졌다. 잘게 다진 마늘을 넣자 강렬한 냄새가 병실을 메웠다. 간호사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마지막으로 황금빛 꿀을 섞자 기묘하게도 은은한 빛이 감도는 액체가 만들어졌다. 그녀는 작은 숟가락에 그 혼합물을 담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금 이걸 엘렌 양에게 먹이겠습니다. 멈춰. 로랑 박사가 소리쳤다. 환자가 감염이라도 되면 당신 책임입니다. 우리 병원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앙투안 회장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단 한 번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민은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엘렌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마리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안 돼, 제발 그만둬요. 우리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그러나 그 순간 앙투안 회장이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 마리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할머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꿀, 생강, 마늘, 혼합물 한 숟가락을 엘렌의 입에 넣었다. 1초. 모두가 숨을 죽였다.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로랑 박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5초.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붙잡았다. 1초. 앙투안 회장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딸의 얼굴을 응시했다. 5초. 간호사 한 명이 아무 변화 없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10초. 바로 그때였다. 엘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엘렌 마리의 비명이 병실을 울렸다. 지민은 숨을 멈춘 채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바라봤다. 과연 이 작은 숟가락이 불러온 변화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수천 년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일까? 병실 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삑삑거리던 모니터 소리만이 여전히 긴박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침대 위의 소녀 엘렌 르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리의 손이 떨렸다. 엘렌, 정말 눈 뜬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 힘든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엘렌의 입에서 새어나온 작은 목소리. 단 3달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던 그녀가 지금 방금 어머니를 불렀다. 세상의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환자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안정되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 꺼졌다. 병실 안에 긴박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경이로움으로 뒤바뀌었다. 이럴 수가. 로랑 박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눈앞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었다. 3달 동안 어떤 약에도 반응하지 않던 환자가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보이다니.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엘렌, 내 딸아, 제발 다시는 날 두렵게 하지 마. 앙투안 회장도 차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기업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왔지만 지금처럼 무너져 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 기적이야? 우리 딸이 돌아왔어. 그러나 기적의 순간에도 방 안에는 여전히 냉랭한 시선이 존재했다. 로랑 박사가 지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죠?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웅성거렸다. 정말 저 민간요법 때문에 회복된 건가? 그럴 리 없어.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야. 환자의 상태가 우연히 좋아진 거겠지.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지 않았나. 의사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로랑 박사가 코웃음을 쳤다. 꿀, 생강, 마늘, 이 3가지가 환자의 면역 체계를 단숨에 회복시켰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앙투안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도 3달 동안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단 10초 만에 내 딸을 살려냈어. 당신들이 부정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 그의 분노 섞인 외침에 의사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엘렌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명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괜찮아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마리와 앙투아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민은 환자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몸이 많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며칠만 더 지켜보면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로랑 박사가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의사도 아닌 사람이 환자의 상태를 단정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군요. 앙투안 회장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닥터 로랑 방금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 눈을 뜬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회장님 로랑 박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이건 위험한 전례를 남깁니다. 과학적 검증 없이 민간요법이 환자를 치료했다고 믿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에 의존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리와 앙투안에게 중요한 건 과학적 검증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딸이 되살아난 사실, 그 단 하나뿐이었다. 마리는 지민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엘렌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봤다. 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는 병실 안에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지민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조롱은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존경과 경이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굳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로랑 박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따라 나가며 서로 작은 목소리로 격렬히 논쟁을 이어갔다. 남겨진 것은 회복의 기운을 되찾은 엘렌과 기적을 만들어낸 한지민, 그리고 혼란 속에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가족뿐이었다. 과연 이 기적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민의 진짜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병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까지도 엘렌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었다. 창백하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차갑던 손끝에도 온기가 느껴졌다. 마리와 앙투아는 기쁨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병실 안에 남은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앙투안 회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단지 꿀과 생강, 마늘만으로 우리 딸이 눈을 뜨다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아니었다. 저는 단지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엘렌 양이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설명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그저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죠. 하지만 복도 건너편. 로랑 박사와 다른 의사들은 이미 긴급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로랑 박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시도해도 실패한 환자를 정체불명의 동양인 여자가 단 몇 분 만에 치료했다는 사실이 퍼지면 우리 병원과 의학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다른 의사도 맞장 굳혔다. 기자들이 쉬우 기츠객이라도 하면
프랑스 최고의 의료진이 실패한 환자를 한국의 민간요법이 살렸다는 제목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겁니다. 그런 스캔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로랑 박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저 여자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녀의 방법을 철저히 검증해서 허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의사들의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서려 있었다. 방금 전 그들이 목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병실 안. 엘렌은 여전히 힘이 약했지만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엄마.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앙투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임에 손을 얹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괜찮아질 거야. 다 이 아가씨 덕분이지. 그의 시선은 지민에게로 향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건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예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지금은 감사와 기쁨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죠.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몇몇 간호사들에 의해 곧장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국 여자가 환자를 살렸대. 꿀이랑 마늘로 믿어져 하지만 우리가 직접 봤잖아. 정말 환자가 눈을 떴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VIP 병동을 오가던 다른 가족들, 병원 직원들까지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로랑 박사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회장님, 환자 상태는 확실히 호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앙투안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닥터 로랑,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딸은 방금까지 죽어가고 있었고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회장님, 제 말씀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착각일 수도 있고 환자의 몸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리가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제 딸은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의사입니까? 로랑 박사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만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엘렌의 곁을 지켰다. 마리와 앙투아는 잠시 눈을 붙였지만 지민은 한순간도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10살 무렵 자신 역시 비슷한 병으로 쓰러졌던 날.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할머니가 손수 꿀과 생강, 마늘을 달여준 기억. 그때 기적처럼 눈을 떴던 순간이 아직도 옛밍하게 남아 있었다. 그 경험이 그녀를 의학의 길로 이끌었고 지금 이 순간 프랑스의 병원에서 같은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만든 것이었다. 지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엘렌이 잠에서 깨어 그녀를 바라봤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지민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얼른 다시 자. 내일은 더 나아질 테니까. 엘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다. 한편 병원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긴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로랑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전체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언론에 퍼지기 전에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다른 의사가 물었다. 환자가 눈을 뜬 걸 우리가 직접 봤는데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정체부터 밝혀야 합니다. 로랑의 눈빛은 음울하게 빛났다. 그녀가 단순한 학생일 리가 없어. 반드시 숨겨진 뭔가가 있을 거야. 병실로 돌아온 로랑은 지민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침 공식적인 검사와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지민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로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 고요는 결코 평온한 것이 아니었다. 곧 몰아칠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다. 과연 지민은 의사들의 검증과 반발 속에서도 자신의 방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이튿날 아침, 리옹 생마르텐 클리닉의 VIP 병동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했다. 언론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었다. 한국 여자가 환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간호사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경비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다. 로랑 박사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의료진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혈액, 면역 수치, 염증 지표 모두를 다시 확인하죠. 그리고 이 한지민 씨가 주장한 방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요법을 병원 기록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젊은 의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박사님,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환자가 혼합물을 섭취한 직후 눈을 뜨고 상태가 호전된 걸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닥쳐요. 로랑 박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눈앞의 현상보다 증거와 데이터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권위가 무너져요. 민간요법 따위가 최첨단 의학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의료진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병실 안. 엘렌은 전날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을 되찾고 있었다. 아빠, 배가 고파요. 그 말의 마리와 앙투아는 놀라움과 기쁨의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3달 동안 제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던 아이가 스스로 식사를 원하다니.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로랑 박사가 검사팀과 함께 들어왔다. 엘렌 양, 혈액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직 몸이 회복 중인데 무리 되는 건 아닌가요? 안심하십시오. 단순한 체혈과 기본 검사일 뿐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민은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예요. 엘렌은 겁먹은 눈빛을 보였지만 지민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자 안정을 되찾았다. 걱정하지 마. 잠깐이면 끝날 거야. 몇 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혈액 내 염증 수치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면역 세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모두 안정적이고 천도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하루 만에. 이건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현상이야. 젊은 의사 하나가 흥분하며 말했다. 박사님, 이건 명백히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로랑은 여전히 이를 악물었다. 우연일 뿐이다.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다. 이런 결과만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는 다시 지민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단순히 할머니에게 배웠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당신이 정말 평범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이런 조합과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까? 지민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배웠던 경험이 제 시작이었고 그 후에는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연구 로랑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당신이 쓴 논문 혹은 실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지민은 잠시 주저하다가 담담히 말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랑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군. 그날 저녁, 병원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소문은 이미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국의 민간요법이 프랑스 최고 병원을 무너뜨렸다. 의학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까지 병원 정문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방송국 카메라가 병원 입구를 비췄다. 병원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보안을 강화하며 언론 접촉을 막으려 했다. 마리는 불안에 떨며 말했다. 이런 소란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이 언론의 먹잇감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앙투아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엘렌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구한 건 이 아가씨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진실을 지킬 거야. 그의 말에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언론, 의학계, 심지어 병원 내부에서도 이 방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마리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어린 학생이 지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로랑 박사는 은밀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본부입니까? 보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인 여성입니다. 이름은 한지민, 정체불명의 방법으로 환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미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우리 권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겁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네, 조사해 주십시오. 그녀의 과거, 연구, 논문, 무엇이든 찾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녀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로랑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지민,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반드시 네 약점을 찾아낼 거다. 병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지민의 기적 같은 치료는 이제 단순한 의료 사건을 넘어 프랑스 전체 의학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으로 번져 가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다가오는 것엔 반발 속에서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리옹 생마르탱 클리닉 정문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로 북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들이밀어졌다. 프랑스 최고 병원에서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났다는데 사실입니까? 한국인 학생이 환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맞나요? 민간요법으로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병원 보안 요원들은 진땀을 흘리며 기자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다. SNS에는 기적의 한국 여성, 의학계를 뒤흔든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병원으로 쏠리고 있었다. VIP 병실 내부. 마리와 앙투아는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이러다 기자들이 곧 병실까지 들이닥칠 거예요. 우린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군. 앙투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로랑 박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앙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내 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의심은 집어치우시오. 그러나 로랑은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전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알 수 없고 부작용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는 서류철을 탁 펼쳤다. 이 여자의 정체를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와 앙투안, 그리고 지민이 동시에 그의 손에 들린 문서를 바라봤다. 한지민, 현재 파리 소르본 대학교 의학과 3학년,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작년에 학과 전체 수석을 차지했고 불과 21살의 나이에 동서양 의학 융합을 통한 염증성 질환 치료법이라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마리가 놀라 입을 가렸다. 논문까지? 로랑은 비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물론 당시에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제 우리가 본 게 그 논문의 실제 적용 아닙니까?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앙투안과 마리는 충격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정말 당신이 그 논문의 저자였군요. 하지만 로랑은 계속 나를 세웠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당신은 아직 정식 의사가 아니에요.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한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해도 법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병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엘렌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언니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을 때 언니만 저를 살려줬다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범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맞아. 우리 딸이 살아난 건 이 아가씨 덕분이야.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권위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앙투안도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닥터 로랑,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면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내 딸을 살려준 사람은 바로 이 한국 여성이라고. 그러나 로랑은 포기하지 않았다. 회장님,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언론은 냉정합니다. 이 사건이 기적으로 포장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료 사고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의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앙투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곧 결연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기업보다 내 딸을 선택하겠소. 그 시각,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보안 요원들이 아무리 막아도 밀려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감당할 수 없었다. 환자는 정말 회복했습니까? 한국 여성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의학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결국 병원장은 직접 로비에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의료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자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추측성 보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의 개입은 사실입니까? 프랑스 최고의 의사들이 실패한 치료를 동양의 전통 요법이 성공시킨 건가요? 병원장은 대답을 회피했지만 이미 대중의 관심은 폭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앙투안은 지민을 따로 불렀다. 지민 양.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군요. 왜 우리 딸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겁니까? 당신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지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다. 10살 때. 저도 같은 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죠. 그 경험이 저를 의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절망에 빠진 아이를 만나면 꼭 도와주라고 할머니가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앙투안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우리 딸을 구한 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깊어졌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누구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마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당신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군요. 당신 안에는 의사의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적인 순간에도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로랑 박사가 다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네, 상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그녀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만약 약점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이대로 두면 프랑스 의학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의 눈빛은
집요했다.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한지민은 의학계와 언론에 거센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준비해온 진짜 증거는 무엇일까? 다음 날 오전 리옹 생마르탱 클리닉 대강당은 취재진과 카메라, 의료 관계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병원 측은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사실 이 자리는 이미 로랑 박사의 무대나 다름없었다. 무대 중앙에 선 그는 단정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어제 이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학계의 권위를 위해,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다. 한국 여성의 개입은 사실입니까? 민간요법으로 환자가 회복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로랑은 일부러 잠시 뜸을 들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회복세를 보인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민간요법과 연결시킨 것일 뿐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로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국 여성, 한지민, 그녀는 아직 정식 의사도 아닙니다. 단순한 의대생일 뿐이지요. 그런 사람이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졌다. 기자들의 눈이 번쩍였다. 불법 의료 행위라니? 그럼 병원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의학적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게 사실입니까? 로랑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에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섰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바로 한지민이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기적의 한국 여성 당신이 환자를 살린 사람이 맞습니까?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민은 침착하게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로랑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 그러나 앙투안 회장이 뒤따라 들어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누구보다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아가씨다. 내 딸을 살린 건 그 누구도 아닌 그녀였으니까. 마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민 곁에 섰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강당은 일순간 술렁였다. 로랑은 당황했지만 곧 다시 표정을 다잡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증명해 보시죠. 당신이 주장하는 방법이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지민은 무대의 중앙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한지민, 소르본 대학교 의학과 3학년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정식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동서양 융합치료법은 이미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병원 측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방대한 데이터와 실험 결과가 펼쳐졌다. 지난 5년간. 저는 꿀 생강만을 추출물이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의 임상 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와 영상 자료가 스크린에 비쳤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실험 결과. 회복 속도가 빨라진 환자들의 통계. 기자들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그리고 어제 엘렌 양에게 사용한 방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의 응용이었습니다. 로랑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그렇다 해도 공식 승인 없는 요법은 불법입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어요. 지민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더 큰 범죄 아닙니까?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고 카메라마저 잠시 멎은 듯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하얀 환자복 차림의 소녀. 바로 엘렌이었다. 그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스스로 걸어서 무대 위로 올라왔다.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은 이 언니예요. 아무도 저를 살릴 수 없다고 했을 때 언니만 저를 믿어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강당은 충격과 감동으로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엘렌과 지민을 비췄다. 앙투안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내 딸을 살린 사람을 범죄자로 몰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의학의 시작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이 연구가 공식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향후 국제 협력 계획이 있습니까? 한지민 씨.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돈이나 출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환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강당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러나 무대 한편 로랑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이대로 끝날 리 없어.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을 거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의 진짜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프랑스 언론은 연일 기적의 순간을 한 면으로 다뤘다. 한국 의대생. 프랑스 의학계를 뒤흔들다. 민간요법인가?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인가? 엘렌 양의 기적. 세계 의료계에 질문을 던지다. SNS에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지민을 기적을 만든 소녀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의학의 새로운 길을 여는 혁신가라고 칭했다. 그러나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며칠 후 파리 국제의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거대한 컨퍼런스 홀에는 각국의 저명한 의사와 연구자 수천 명이 모였다. 무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1회 동서양 융합의학 국제 심포지엄.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표자는 소르본 대학교 의학과의
한지민 양입니다. 그녀는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의 주인공으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조명이 무대 위를 비추었다. 지민이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중에는 로랑 박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지민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한 환자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크린에 다양한 데이터와 영상이 나타났다. 꿀, 생강, 마늘의 한겸 효과를 보여주는 세포 실험, 회복된 환자들의 기록, 그리고 엘렌의 치료 과정까지. 전통의학의 지혜는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방법으로 검증하면 그것은 충분히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학은 편견을 넘어서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순간 객석에서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몇몇 연구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한 독일 의사가 손을 들었다. 한지민 양. 훌륭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임상시험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닙니까?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려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무료 혹은 저비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저명한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차례로 손을 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그때 무대 앞줄에서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있었다. 로랑 박사였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지민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지민 양. 처음엔 솔직히 당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권위. 프랑스 의학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의학자는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 강당은 놀라움에 휩싸였다. 로랑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연구를 정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의학을 만들어 갑시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박수를 보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때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외벽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불 동서양 융합의학연구센터. 지민은 하얀 가운을 입고 아이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환자였지만 치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다음 달에도 검진하러 오세요. 아이와 부모가 눈물로 감사를 전하자 지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연구센터 복도에는 여러 국적의 연구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다양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 홀로 남은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병상에 누운 지민을 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지민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때 화상통화 알림이 울렸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엘렌의 얼굴이 비쳤다. 언니, 나 드디어 소르본 의대에 합격했어. 지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이야, 축하해. 엘렌. 엘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덕분이야. 이제 나도 언니처럼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지민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 언젠가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하자. 카메라가 천천히 연구센터 전경을 비췄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 서양 의학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환자들, 모두가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다.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한 평범해 보였던 한국 의대생이 세계 의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절망 속에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